자,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태양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도 태양계 구성원이야. 우리가 태양 공부했고, 8개 행성 공부했어요. 그 이외에 나머지 천체들,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천체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외소 행성부터 공부해 볼까요? 외소 행성은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지요. 그 생김새도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구형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행성으로 분류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외소 행성으로 분류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신 주변의 천체를 당길 만큼의 중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명왕성 여기 나오는데, 명왕성 주변에 이런 미행성들, 자그마한 미행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당길 만큼의 중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명왕성은 또 하나 위성이 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명왕성이라 그래요. 명왕성은 뭐 달 크기보다도 작은 게 명왕성인데,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이라고 하는 것도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이라고 하는 것도 크기가 명왕성의 절반 정도 돼요. 근데 보통 위성 그러면 이 행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공전하지 않고요. 얘 두 개가 서로 포크 댄스 치듯이 서로 빙빙빙 이렇게 빙빙 도는 이런 궤도를 가지고 있어요. 카론을 명왕성 위성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논란들이 쭉 있어 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명왕성 공전궤도를 보면 이 해왕성 공전궤도하고 겹쳐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해왕성보다 멀리 있고 어떤 때는 해왕성보다 가까이 지구에서 관찰되는 이런 행성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명왕성은 행성에서 제외가 돼서 지금은 외소행성으로 구분하는데, 플루토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레스라고 하는 건 명왕성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요. 아주 멀리 있는 거죠. 이 크기는 명왕성보다 훨씬 큰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외소행성으로 분류하는데, 옛날에는 소행성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소행성들이죠. 소행성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작은 천체, 즉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돌고 있다는 말이 공전한다는 말이죠.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로 이 소행성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여기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는데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소행성들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행성대라고 그래요. 소행성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들도 이게 목성 바깥에도 있고 한데, 여기 이제 유난히 많은 소행성들이 몰려 있다는 거죠. 이 소행성들은 이 생김새를 보면 구형이 아니라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거나 또는 타원형이거나 하는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소행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성이죠. 해성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먼지와 얼음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태양계 끝부분에 그 오르트 구름으로부터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태양의 인력을 따라서 쭉 이렇게 당겨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에 가까워지니까 뜨거우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기체가 분출되는데, 그 기체가 분출되는 방향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양풍 배웠죠. 태양풍. 이 태양으로부터 사방으로 이렇게 태양풍이 불 거 아니에요? 이 태양풍 때문에 꼬리가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면서 태양의 반대쪽을 항상 향하고 있죠. 이러한 그 꼬리가 생기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헨리해성 같은 것들은 76년을 주기로, 얘들은 주기 76년을 주기로 관찰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관찰된 게 1986년도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예요. 1986년도에 헨리해성이 지구에 이제 충돌하느니 어쩌느니 한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다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1986년에 관측됐으니까 앞으로 76년을 후면 얼마가 되려나요? 2062년, 여러분들이 몇 살 때 되면 이 헨리해성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60세쯤 되면, 60세쯤 넘으면, 이런 헨리여성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다음은 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명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 말은 아니죠. 요즘 우리말로 별똥별. 여러분들은 참 불행한 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밖에서 이렇게 밤에 놀다 보면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요즘은 이런 별똥별 떨어지는 걸 거의 볼 수가 없죠. 대기가 그만큼, 별똥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기가 그만큼 이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맑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서 떨어지는 별똥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그 태양계에 있던 어떤 그 먼지나 작은 암석 조각 같은 것들이 지구 인력으로 이제 당겨서 지구 인력권대로 들어오면 일단 대기와 부딪히게 되죠. 그 대기를 뚫고 내려올 때 어때요? 지구 대기를 뚫고 내려올 때 이제 타면서 빛을 내는 천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 야, 저기 별똥별이다! 하고 이게 보면, 다른 아이들이 쳐다보면 이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보는 사람만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것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유성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 전인가요? 한번 이런 유성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천문대에 사람들이 많이 갔던 적이 있는데, 예? 여러분도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유성우 떨어질 때 한번 천문대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유성들이 다 타지 못하고 지상에 떨어지게 되면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커다란 이런 웅덩이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타다 남은 덩어리 돌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 땅에 떨어진 것이 바로 운석이고요. 이런 운석들이 굉장히 비싸서 이 운석들이 많이 떨어지는 곳에 운석을 주스러 다니는 운석 사냥꾼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 뭐, 보세요. 이런 데서 자그마한 돌덩이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예? 이런 데서 자그마한 돌덩이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뭐, 바닷가에서 바늘 찾기하고 비슷하겠죠? 하여튼 그런 그 꿈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자, 다음. 자, 개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띠를 이루어 가지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불규칙한 천체, 뭐죠? 소행성이라고 그랬어요. 행성하고 외성 행성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구형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건 똑같죠. 다만 어때요? 주변에 있는 천체를 당길 만큼의 중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것은 외소행성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별똥별 영상을 선생님이 댓글에다 링크해 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